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렬 그리고 병렬 연결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구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정리에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어떤 동적인 단자유도 시스템으로 치환을 해서 한번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문제들을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볼 때 이게 직렬 연결이냐 또는 병렬 연결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강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지난번에 이 강성을 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많이 보는 단자유도 시스템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변형이 U고, 이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PT 하중이 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하중이 있고 여기가 K1, K2다. 이게 무슨 연결이에요? 이거 딱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병렬 연결. 병렬 연결. 이렇게 병렬 연결이 돼 있으면 요거에 대한 특징은 뭐예요? 바로 요 스프링의 이 저항력에 뭐가 같아요? 변형이 같다. 변형이 같다고요. 변형이.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해보면, 이쪽으로 예를 들어 힘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이쪽으로 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이 생길 텐데, 저항력이 어떻게 되죠? 강성 1에 대해서 또는 강성 두 번째 K1, K2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길 텐데, 뭐가 같다고요? 변형이 같다. 변형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U가 될 때, 이 밑에도 U. 즉, 요거가 시리가 대답을 하는데, 여기가 변형이 변형이 같다. 병렬 연결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 FS는 어떻게 된다고요? K1U 플러스 이 자유물체도 이렇게 되니까 K2U 변형이 같다. 변형이 같다. 그러면 KFS는 힘은 어떻게 돼요? K1 플러스 K2의 U가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요 시스템에 대한 이펙티브 강성, 어떤 하나의 이펙티브 강성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요런 시스템, 감쇄는 없고 요런 예를 들어 K 이펙티브 U 요렇게 해서 PT다. 이 시스템을 이렇게 운동 방정식으로 정의할 때 요 질량은 요거에 대한 동일한 질량일 거고, 요 K 이펙티브는 뭐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꼴 K1 플러스 K2가 되겠죠. 바로 여기. 아시겠죠? 이게 이 병렬 연결 시스템의 강성이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 시스템이 병렬 연결 시스템이야? 그러면 변형이 같다. 오케이. 변형이 같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 이거에 대한 총 유효 강성 어떻게 돼? 바로 각각의 강성의 합이 유효 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풀어서 쓰면 이거의 시스템 동적 평형 방정식 이렇게 되지. K1 플러스 병렬 연결이니까 K2의 U가 되고, 감쇄는 비감쇄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추가되면 뭐 CU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이런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형이 같다. 두 개의 강성의 합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직렬 연결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샥 있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게 바퀴가 이렇게 질량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U가 되겠죠?
똑같이 하중 외력 PT가 있을 거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아, 이런 거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해서 K effective U는 PT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건 질량 정해진 거고 외력이고 이 녀석 K effective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K1, K2 두 개가 직렬 연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직렬로 연결된 시스템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자르면 힘이 같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힘이 같다. 힘이 같다고요. 힘이 같습니다. 그죠? 뭐라고요? 직렬 연결은? 직렬 연결. 힘이 같다. 병렬 연결은 어땠는데요? 변형이 같았죠? 변형이 같다. 직렬 연결은 힘이 같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힘이 예를 들어 F라고 하면 여기 F 같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F가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F는 K1, U1이 되고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힘이 F가 작용하고 있다라면 F는 K2, U2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쵸? 그러면 원래 이 병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했죠? 병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변형이 같아? 그러면 힘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이렇게 됐었죠? 변형이 같고 힘은 각각 나눠져서 이렇게 변형은 같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이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같아요? 힘이 같다. 힘이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여기에서 힘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전체 변형 U는 여기 있는 U1과 여기 있는 U2의 서메이션으로 될 수 있다가 된다고요. 그쵸? 우리가 병렬 연결과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본 병렬 연결은 변형이 같아. 그래서 변형이 같기 때문에 전체 힘은 변형이 같다. 똑같이 K1 U, K2 U.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다? F는 K1 플러스 K2에 대한 U를 쓸 수 있다라고 했고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뭐가 같다고요? 힘이 같아. 힘이 같아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평형식을 변형 이꼴 앞에 거 변형한 거 두 번째 거 변형한 거 힘은 동일하다.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FS라고 지금 좀 전에 F라고 썼던 걸 FS라고 생각해 보면 FS 나누기 K1 그쵸? 플러스 FS 나누기 K2 뭐가 같다고요? 이게 아까 F 동일하죠? 힘이 동일하다. 같은 힘을 각각의 강성으로 나누면 힘은 어떻게 돼요? F라고 하면 F는 KX가 되니까 우리는 이 X, 여기 U죠 지금은. U는 K분의 F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면 조금 지워서 나타내 보면 U는 FS를 묶어내고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이 되죠. 계속 이 앞에 병렬 연결과 차이를 보는 겁니다. 앞에는 힘 전체 힘은 그쵸? K1U, K2U가 되는 거죠. 즉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FS는 FS 곱하기 K1, K2분의 K1 플러스 K2가 되죠? 이렇게 묶었으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펙티브 강성을 구하고 싶으니까 FS에 대한 식으로 쓰면 이게 U가 되고 여기 강성 어떻게 된다고요? 역수가 돼서 K1 플러스 K2분의 K1, K2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 된다고요. 그죠? 직렬 연결로 연결되면 뭐가 같아요? 다 힘이 같아요. 힘이 같고 각각에 대한 부분의 변형의 합이 전체에 대한 변형과 같고, 강성, 이펙티브 강성은 분모 K1 플러스 K2의 합분의 곱이 된다고요. 이렇게 앞에 거랑 다르죠? 비교. 앞에 거 병렬 연결은 뭐라 그랬죠? 병렬 연결 지금 힘이 같은 게 아니고 뭐가 같아요? 변형이 같아. 변형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K1 플러스 K2가 전체 강성. 그쵸? 시스템 강성이 되고, 즉 요약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병렬 연결은 뭐가 같아요? 변형이 같아. 그리고 강성이 K1 플러스 K2야. 그죠? 그리고 직렬 연결은 힘이 같아. 그리고 전체에 대한 강성은 합분의 곱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쓰면 된다고요. 이걸 그냥 식으로 나타낸다. 직렬 연결 어떻게 된다고요? 직렬 이렇게 해서 플러스 K1 플러스 K2분의 K1 K2의 U는 PT 라는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보면, 만약에 여기는 병렬 연결 이렇게 된다.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섞여 있다. PT 힘 작용하고 여기가 U다 라고 하면 K1, K2 여기가 K3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앞에 병렬 연결은 뭐가 같다고요? 변형이 같댔지. 그래서 최종적인 강성은 K1 플러스 K2가 됐어. 그리고 이제 이 녀석과 K3가 무슨 연결이요? 직렬 연결이네. 직렬 연결은 합분의 K1 플러스 K2 요거에 플러스 K3분의 두 개의 곱 어떻게 돼요? K1 플러스 K2에 곱하기 K3가 된다. 이게 K 이펙티브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병렬 연결 변형이 같아. 변형이 같아? 그러면 각각의 강성은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합이네. 그쵸?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합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성의 크기가 뭘 결정할 수 있어요? 힘을 결정한다고요. 그쵸? 강성에 따라서 변형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은 가져가는 힘은 이렇게 되잖아요. 변형이 같아? 그러면 어디가 힘을 많이 가져가? 강성 큰 게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게 우리가 다이어프램을 잡아요. 다이어프램을 잡는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재들이 있는데 요거가 슬랩으로 엮여서 뭐가 같아요? 변형이 같아. 그죠? 변형이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각각의 강성의 크기만큼 이 시스템의 뭐요? 강성은 각각의 강성의 합이고, 각각이 가져가는 힘은 직렬은 힘이 같은데 병렬은 뭐라고 하지? 변형이 같기 때문에 가져가는 힘은 강성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힘이 분배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강성이 큰 부재가 힘을 많이 가져간다 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에서 출발하지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다음 정리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운동 방정식을 세울까를 등등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조금 더 개념을 탄탄히 해 나갈 텐데, 이렇게 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거 그냥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스프링 2개 있는 거 많아봤자 조합해서 3개 있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곱씹으면서 아 힘이 같다 아니면 변형이 같다. 변형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힘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